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3월 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까지가 후보자 등록이고요.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25개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구에서는 중구, 남구를 제외한 6개 구군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 그리고 투명함인데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과열, 혼탁, 돈 선거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있죠. 선관위는 불법 행위의 신고 포상금을 올리고 돈이나 선물을 받은 유권자가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번 선거는 이전과 다를까요? 오늘 이슈톡에서는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릴게요. 소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70 물류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이동하고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영업소부터 서행하면서 남대구나들목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칠곡 운암역에서 칠곡내거리 방향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달구벌대로 계산호거리에서 신남내거리 방향 늦게 오는 차량은 신호 한 번 더 받으셔야겠습니다. 대학로 복현호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쪽은 소통 원활하고 국채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서대구 공단내거리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신천대로 남대구나들목 방향은 신천교에서 침산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평년보다 조금 낮아서 춥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에서 12도로 대구, 김천 10도, 안동 9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기온 변화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5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백 기자가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그 지하철 참사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지원 기간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대구시가 어제 밝혔는데요.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의료 지원 5년 연장안에 대해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거라고 합니다. 네. 앞서 대구시는 2003년 참사 이후에 16년이 지난 2019년 10월 대구광역시 지하철 화재 사고 부상자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의료비,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료비와 심리치료비가 포함이 되고요. 네. 건강검진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1인당 연간 2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네, 5년간 연장인데 원래는 이제 의료 지원 사업이 내년에 끝날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료 지원 사업이 이제 내년 10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사업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부상자들은 2029년 10월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전망인데요. 현행 조례안은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지하철 참사로 부상을 입은 시민은 그 의료비 지원의 이제 종료 시점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데 이동우 228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상자와 가족이 많다며 한시적으로 돼 있는 의료 지원 조례안은 영구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구시 사회자난과 관계자는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 기자 소식 들어볼까요? 네, 대구시가 민간에서 무단으로 만든 파크 골프장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불법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에 대한 원상복구에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 쪽에서 이런 이 무단 조성된 골프장, 이 불법 시설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라고 하는 협의가 좀 있었고 이 대구시가 공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11월에는 대구 국가하천에 조성된 이 파크 골프장 16곳 가운데 무단 점유하고 있는 5곳의 원상복구를 명령한 바가 있었고요. 네. 이 달성구는 지난 6일에 이 원상복구를 마무리했고 무단 확장됐던 이 동구의 이 복무파크 골프장은 지금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대로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파크 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2024년까지 이 금호강 둔치에 6개, 이 108개 홀 규모의 이 파크 골프장을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사업비만 하더라도 시비가 약 82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상당히 좀 파크 골프장을 좀 확대하는 계획인데 네. 이와 이와 관련해서 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쪽에서는 일단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불법으로 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게 되면 향후에 정상적으로 점유 허가 신청을 하는 건 역시 좀 허가를 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대구시에서는 이 파크 골프장 관리를 위한 이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해야지 활성화도 가능하다. 합법 절차를 위한 것이지 이 파크 골프장 건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무분별한 확장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백 기자 소식 들어볼까요? 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이제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시범 실시하려 했던 점심시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잠깐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어제 오전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 이 점심시간 휴무제에 좀 생소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그 점심시간이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일단 구춘장 군수협의회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밝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모두 공감하는 바지만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 서비스 불편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또 각 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휴무제에 따른 시민 불편의 우려가 큰 만큼 시기나 방법을 좀 강구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노조를 만나서 시기 등에 대해서 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모임 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예고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홍보 기간을 거치고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도입 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잠정 이제 보류됐다. 보류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뉴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좀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챗 GPT 인공지능 이 플랫폼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열렸던 간부 회의에서 이 챗 GPT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시연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이 징비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 도지사 연설문을 작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이 자동으로 또 생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챗 GPT 좀 많이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이게 미국 기반이다 보니까 그쵸. 한국어 한글 적용에서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약간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천연덕스럽게 꾸며내기도 해서 행정에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실험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기자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3월 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 어떻게 치러지는지 백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 조합장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좀 뽑는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르는 게 세 번째인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선거가 그러니까 4년 전인 2019년에 있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에 1,347개 조합에서 좀 대표자를 선출하게 됐고요. 네. 예상 선거인 수만 26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어제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었는데 대구는 농협 25곳, 산림조합 한 곳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고요. 유권자 수는 4만여 명에 이릅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역위원회별로 그러니까 구군별로 좀 접수가 된 게 2만여 명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쯤 돼야지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경북은요? 경북은 178개 조합의 유권자 수가 38만 2,715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 26일까지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6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치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이 대선이나 총선 또 지방선거에 이어서 제4선거에 좀 불릴 정도로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네, 제4의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 어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일단 지역의 경쟁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국적으로는 후보자가 2,273명 등록해서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구는 26개 조합에 45명 후보자가 등록해서 역시 1.7대 1. 이 경북은 178곳의 조합에 287명이 등록해서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지난해 한 1.8대 1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높아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조합장이라는 게 사회적 위치랄까 권한이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일단 좀 높습니다. 2019년에도 2.5대 1이었습니다. 대구만 해도. 전국이 네. 2.6대 1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 조금 낮긴 하죠. 근데 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권한을 보면 좀 경쟁률이 이렇게 좀 높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선 4년 임기의 조합장이 평균 1억 1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억대 연봉인 거죠. 네. 그 차량까지 좀 제공을 받고요. 업무 추진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또 수많은 조합 직원의 인사권까지 좀 관여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핵심인데 인사권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농어촌의 권력자다 뭐 이렇게 좀 불리기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연임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다 보면은 이 정치에 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반으로 삼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합장 출신 중에 지방의원이나 뭐 자치단체장 출마까지 좀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서 정치권 진출에 좀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메리트도 좀 있는 거고요. 네. 농협의 경우에 또 전국 조합장들이 주무르는 예금, 대출금 등의 좀 금융자산 규모만 해도 무려 7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협이 한 68조 원, 산림조합이 10조 원 규모 정도 되고요. 네. 또 대출 리베이트, 뭐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의 이권 등 이런 경제적 이권도 챙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욕심이 나는 거죠. 상당한 금액을 이제 주무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선거 운동이 좀 일찌감치 좀 은밀히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존 공직선거와 흡사하게 아무래도 기존의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입니다. 이 대구 동구의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해 9월에 추석 선물로 이 조합원 26명에게 117만 원 상당의 전복 선물 세트를 돌렸다가 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고요. 이게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의혹이 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네. 특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6당 5락 6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네. 20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네. 155건이 벌써 입후보 전에 벌써요?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 대부분이 기부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통해서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이점을 위치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선거 운동이 벌써부터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경우는 조합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호진 공보팀장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범죄 유형은 당연히
그 금품 제공 네. 유형입니다. 최근 경북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 등에게 현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문경, 영천, 봉화 등 5개 지역의 입후보 예정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특정 선거에서 분위기가 혼탁하다는 판단하에 선관위, 단속반이 지역 집중 감시를 하던 중에 네. 입후보 예정자가 5만 원짜리 현금 20장을 조합원의 손에 쥐어지는 현장을 잡은 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 적발된 경우도 있군요. 이 경북은 지역도 워낙 넓고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도 38만여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 감시나 적발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보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경북 지역은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이 농축협 146곳, 수협 9곳, 산림조합 23곳 이렇게 해서 총 178곳입니다. 네. 전국 시도별 평균 관리 조합 수가 79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상당히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위법 현장을 적발한 건도 있지만 네.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나 돈 선거는 아주 은밀하게 돈이 오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 1, 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건을 분석해봐도 그 신고 제보건이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고를 이게- 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네, 포상금이 있죠. 네. 그 예방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합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과는 별도로 네. 그 최대 3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최대 3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과태료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려 활발한 신고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태료가 참고로- 상당히 무거운데요. 네. 네네. 참고로 지난 1, 2회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최고 포상금 기록은 각 1억 원이었거든요. 네. 제보를 하게 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거법 위반 처벌이 무거운데도 조합장 후보나 조합원 모두가 계속해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호진 공보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주고받는 장면에 직접 포착을 했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신고 포상금도 높고 과태료도 높은데 왜 이렇게 불법, 혼탁 계속해서 돈 선거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좀 살펴봤지만 조합장들의 권한이 일단 막강합니다. 그리고 뭐 좀 주무르는 예산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네. 좀 돈 선거의 유혹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임기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임조합장 같은 경우에 연임이 2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3번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12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굉장히 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비상임 조합장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도 아예 없습니다. 그 농협법상 조합장은 상임 비상임으로 좀 나누는데 이 기준이 자산 2,500억 원 이상인지 여부가 이렇게 좀 나뉘는 겁니다. 이상이면 상임, 비상임이면 이제 이하가 되겠죠. 네. 비상임 조합장이 이제 연임 제한이 없어서 이게 한 번 당선되고 나면 그 천 기자도 앞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그 좀 기존 하고 있는 기존 조합장이 조합장에 좀 유리할 유리해서.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무한정할 수 있는 거의 종신직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또 문제가 있고 또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에 비해서 신용사업 등 일부 사업 집행은 좀 제한이 되지만 조합의 대표권이나 뭐 직원의 임명권 등은 또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분명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선거운동 방법과 방식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음지에서 이 선거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네. 겁니다. 특히 이 대상도 한정되다 보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이 공직선거법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이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이게 심사가 되지 못했고 결국 이번에는 적용되지 못했거든요. 네. 이 선거운동을 좀 양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선거운동의 제한
범위를 좀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는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 생각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를 막을 제도가 우선이고 네. 이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싶긴 한데 일단 대구 선관위에도 이 부분을 좀 여쭤보긴 했어요. 일단은 특별관리지역을 달성 지역에 선정을 해서 1월부터 상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거 이제 기간이 선거 임박해지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는 특별단속 예고 기간을 또 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 때는 3일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강화된 거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자의 이슈톡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날게요. 지난달 중구의회 의원이 차명회사를 통한 중구청 광금 용역 수주 의혹 관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이 회사의 홍보물 용역 계약 당시 매입한 지방개발공채 영수증에서 배 의원 아들 이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 건만 나온 게 아니라 동사무소 등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구참여연대가 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정식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추가로 내용을 제출하고 엄중한 감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배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참여연대에 시민단체가 당사자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 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전화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차명회사 의혹이 있는 체험의 납품 상자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름 라벨이 부착된 것은 인쇄업체의 오인으로 인한 원화품이라는 인쇄업체 간부의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영수증에서 대리인으로 아들 이름이 나온 게 확인된 겁니다. 거짓 확인서로 진실을 은폐하고 단체를 기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차명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사실이라면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체에서는 유기화 중구청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사건 실체를 밝히고 본인의 사과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또한 중구의회에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의회 차원의 징계 또한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원들을 갑질 의원으로 등갑시켜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이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청, 공무원, 노조, 의회 이렇게 수많은 기관과 사람이 묶여져 있는 카르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내용 전해주시죠. 달서구에 지어질 대구시 신천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재정 문제 때문에 땅을 매각해야 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달서구 지역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대구시 신청사 설계 예산 삭감 의결이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32명 시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예산이 아예 삭감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기득권 카르텔로 추정되는 달서구 의원들의 주도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개인 SNS를 통해 밝혔었죠. 윤건근 의원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과 시민이 부여한 예산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 전체를 무시한 행위이며 단체장의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 제시와 의회 의결이 없는 정책 재검토 발표 그리고 정상적인 소명 과정 없는 사업 예산 상정은 대구시 행정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 의원의 발언에 홍 시장이 답을 했습니까?
윤 의원 이 발언이 있은 후 홍 시장의 SNS 청문 홍답 페이지에 네. 시민 한 분이 윤건근이라는 대구시 의원이 어제 시장님을 저격했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네. 홍 시장이 쯔쯔 자동차 학원이나 하지 그 사람 때문에 신청사 조석 건립이 무산된 겁니다. 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의회를 시정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이 글만 보면 홍 시장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경력을 꼬집는 이런 말은 또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전해주시죠.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가 대구로 페이로 바뀐다는 내용 여러 방송에서 다뤄졌는데요. 네. 행복페이 없애는 것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없애지도 않고 먼저 발표해버린 겁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구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명칭은 대구 행복페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를 바꾸지도 않았는데 대구로 페이로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걸 보면 지는 더 이상 의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다는 점에서 네. 의회가 거수기라는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행복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GO 파일 대구 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늦은 밤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조심해서 길 다니셔야겠습니다. 2월 20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